구독, 좋아요. 자, 2부 때 이진숙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나 몇 가지 문제 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진숙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이진숙 문제 요즘 계속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자, 대통령실이 계속 뉴스거리를 또 추가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시키지 않겠다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결국 이제 견디다 못해서 나가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석이니까 국무위원들이라는 것이 이제 그 대통령의 옆에 쭉 앉아 있는 그 당연직 참석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배석자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뒷줄에 앉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그 배석자.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등배자, 배석, 뒷자리에 앉는다. 그게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장관급 이제 위원장 등입니다. 그런데 그 배석도 이제 보기 싫다. 뒤에도 앉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강유정이 저 국무회의 이전부터 그 보도를 야금야금했어요. 그 실체를 한꺼번에 툭 얘기하지 않고 무슨 갑자기 의견을 구한 것과 업무 지시를 한 것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부터 하면서 또 감사원에서는 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니까 아니 좀 뜬금없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다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 것이냐. 먼저 이진숙 위원장은 그 과방위에 나가가지고 최민희하고 맞섰지 않습니까?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하고. 그렇죠. 그때 이제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죠. 그 과방위 모임 이후에 이른바 선출직들에 대해서 임명직들은 좀 존중감을 가져라. 그렇죠. 그게 이제 그 1탄이에요. 1탄.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다. 왜 그 임명직, 그것도 내가 임명한 것도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왜 선출직으로 우리 민주당의 그 위원장까지 국회의원장을 하는 사람하고 사사건건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게 보기 싫어서 그 말을 먼저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업무 지시 성격의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방통위의 자체 안을 좀 만들어 달라. 업무 지시 아닌가요?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지시로 통상 이해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모임의 그 수장이 작든 크든 그 자네가 한번 자체 안을 한번 만들어봐. 의견을 구한 거예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나 보죠? 그 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았어요. 의견 구하신 걸로 알고 안 만들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걸 갖다 무슨 단어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집을 또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그 다음 날 이제 또 이제 그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 이제 다 끝나고 이재명이 이제 덕담을 좀 국무위원들에게 인사로 하고, 자 그럼 여기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한 말씀. 그러니까 찌리릿 한 거야 또. 아니 저게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워딩입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발언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말하지 말았어요. 그냥이 들어가. 그냥. 그냥 뭐가 됐든 그냥 하지 마. 그냥 발언하지 마세요.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계속 이진숙이 또 불굴의 불도저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 말 멈추고 네 하고 꼬리 내리면 또 이진숙 위원장 아니죠. 그래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계속 말을 이어가니까 그냥 발언하지 마시라니까요 라고 2번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의 끝내겠습니다 하려다가 그 급기야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이제 다시 한번 왜 내가 언제 의견을 구했지, 업무 지시를 했냐, 왜 그런 발언을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정치 목적으로 왜곡해서 활용하느냐라면서 쏘아붙였다. 그거를 강유정이는 또 뭐라고 그런 내용을 쏙 빼고 뭐라고 처음에는 말했느냐, 강하게 질책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그 겉으로 나온 보도만 보면 이게 왜 그러는가를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준석 위원장은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다 안 했어요.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윤석열 정부 참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익명을 전제로 이제 언론에 얘기해 준 거예요. 아. 사실은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 그걸 다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아하 그런 내용이구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말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의 화려한 또 거기에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전과 3개를 갖고 있는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시키지 마시죠. 다음 회의부터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배석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근데 그건 발표가 그래요. 비서실장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했다. 그랬는지 다음부터는 이준석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그건 진실은 모르겠어요. 발표된 내용은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대통령실하고 이준석 위원장하고 공박이 오가면서 그 부분도 좀 참 우스운 장면이더라고. 지시와 의견, 지시가 아니라 의견이라고 했다. 그것에 관해서 이준석 위원장이 또 참지 않고 그렇죠. 지시와 의견이 무슨 차이냐 확인해달라. 아까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또 답변도 참 우스워요. 지시 의견 개진도 구분 못하면 발언 자격이 없다. 아니 근데 예. 그걸 왜 이진숙 위원장만 문제를 삼습니까? 이 사안을 들은 많은 국민들이 네. 저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돌이켜서 얘기해 보면 아니 일반 사기업의 사장이나 뭐 과장 윗사람이 아무개 씨 그 팀에 아니면 혹은 당신의 그 자체적인 안이 뭔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의견을 구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또 대통령이 산하위원장을 대상으로 그 한참 민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혁에 대한 안을 물어본 것은 그 안을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나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업무 지시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좀 그런 것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내가 업무 지시란 말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업무 지시라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함으로써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업무 지시라고 하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게 걸렸군요. 목에 딱 위원장을 업무 지시를 내렸다면 이 위원장으로 받아주는 거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이 위원장은 일정 부분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내년 2026년 8월 24일까지가 내 임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절대 내가 뭐 오지 말라고 하니까 배석은 못하게 하는 건 안타깝지만 임기 이전에 물러나는 건 생각하지 마라. 난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일축 소위 말해 발로 뻥 한 방에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업무 지시와 의견을 구하는 것 차이는 대통령의 입에서 만약에 그것을 업무 지시로 해석이 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임기를 인정해 주는 거네. 흔히 말하는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위원장이야. 네. 이렇게 될까 봐 네. 지금 뭐 무슨 이제 법카 다시 저 최민희가 지방 출장까지 가서 했었던 그 대전 MBC 법카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탈 지금 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물러나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1년 2개월을 이준숙을 더 보겠습니까? 이준숙 위원장의 성정상 절대로 어떤 정말 끌려나가는 순간이 아니면 저는 2026년 8월 24일까지 이준숙을 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준석의 고군분투까지 마지막 장면으로 좀 정리해 주셨네요.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예, 그러시죠. 저희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누가요? 누가? 이준석 위원장이. 이준석 위원장이. 이준석 위원장은 뭘 네. 보고 있느냐? 네. 자, 지금 내란 특검이다 뭐 각종 특검으로 지금 윤상현 의원, 네. 뭐 김선교 의원 양평 군수했던 지금 죄다 소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포영장 내는 즉시 따박따박 뭐 즉각 동의해주겠다고 김용민이 지금 그런 말까지 하고 어제 있잖아요. 압수수색도 했던데 윤상현 의원은. 네. 국민의 추경호도 지금 내란 특검의 대상이다. 뭐 지금 그 50여 명 정도를 보고 있다. 자, 지금 하려면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판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엄포가 아니에요. 자, 최소한 TK 지역 의원들이 몇 명이 걸리거나 재보선 사유가 생기게 되면 보궐선거 재선거에 이준석 위원장 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현실적인 건 뭔지 아세요? 내년 6월 본인 임기가 내년 8월 24일까지라고 했는데 네네네. 지방선거는 내년 6월에 치러집니다. 이분 어디 출신이에요? 대구예요. 대구 지난번 신명여고. 출마도 좀 대구 했었죠. 신명여고 나왔고 이렇게 선명하게 싸우는 뭐 여전사 불굴의 보수전사 소리 나오잖아요. 지금 대구시장 하겠다는 자천타천 후보가 김재원 단골 그 출마자부터 시작해서 13명인가 14명인가 그래요. 지금 TK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7%까지 아주 반토막이 났어요. 이런 때 만약에 이준석 위원장이 계속 싸우다가 내년까지 싸우고 만약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대구시장에 만약에 이준석 위원장이 출마한다고 하면 당선 가능성 1위라고 봅니다. 그런 점까지 정치적으로 또 그런 함축이- 것까지 봐야 돼요. 그렇군요. 자, 그 장면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문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됐죠. 과거에 임차입니다. 국회에서 연설에서 상당히 주목받았던 이 윤희숙 전 의원, 민주당과 윤동권을 향해서도 저격 발언을 했었죠. 괴물들이 됐다 뭐 이런 발언으로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문수 후보 관련한 발언 문제로 해서 뭐 그런 등 해서 몇 가지 또 구설수에 또 오른 인물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윤희숙이 지금 일단 혁신위원장이 됐으니까 네네. 여의도 연구원장, 이 혁신위원장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독배를 지금 들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우선 하고 싶은데 네. 절반의 성공을 노려야 됩니다. 100% 성공할 수가 없어요. 첫째, 안철수 의원이 15분 만에 사퇴한 그 다음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맡아도 어렵다. 그다음에 윤희숙 위원장은 누가 봐도 이제 그 능력은 있어요. 혁신을 할 분으로 제가 봅니다. 네. 다만 송원석 원내대표가 임명을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적 쇄신에는 선을 그었어요. 총선이 3년 남았는데 쌍권 나가라. 뭐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란 특검이 노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50여 명 그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때 표결 때 안 들어왔던 사람. 추경호 의원뿐만 아니라 송원석 의원도 있었다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 송원석 의원도 원내대표도 지금 내란 특검은 소환 날짜 조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처지에 송원석 체제가 임명을 했다.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자,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 8월 14일까지인데 그 전당대회 한다지 않습니까? 네. 말이 그렇지 8월 14일까지도 못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7월 말까지다. 그럼 활동 기한이 얼마 남았냐고요, 지금. 그러면 딱 3주 정도 시간이 있다고 봐야겠네. 그렇죠. 이 초단기 혁신위원회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인 인적 쇄신에는 본인이 선을 그었잖아요. 네. 누가 개인의 손에 칼을 쥐어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인적 쇄신을 안 하고 혁신을 한다고? 동의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성과를 내려면 예. 불출마 선언이 됐든 뭐 탈당이든 출당 요구든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 혁신을 한다면 과연 동력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은 만들 수 있죠. 여러 가지 무슨 중앙당제의 폐지, 상향식 공천의 활성화, 뭐 제가도 쓸 수 있겠어요. 혁신위원회 안을 저도 쓸 수 있겠다고. 세 번째는 선수 제한, 예를 들어 뭐 공천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혁신안을 쭉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회의 매일 한다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후순위 아니겠는가? 지금 국민의힘이 중병을 앓고 있다. 뭐 거의 뭐 수술로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과연 윤희숙이 아니라 제갈량이 온다 한들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 쇄신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절대 안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분들의 후견이 상당히 예상되는 송원석 비대위에서 임명한 윤희숙이 칠 수 있겠냐? 그 간단한 그러면 얘기잖아요. 이런 각도로 한번 접근을 네.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 인적 대상 쌍권을 할 때도 느꼈는데 권영세, 권성동은 저는 인적 청산 대상이 될 만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기존에 이제 특히 지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특정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교체 맞바꾸시기 위해서 해당 행위, 반당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혁신위원장이 저 사람 인적 대상이니까 찍어서 그 한다고 해서 혁신이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 예, 부분은. 더군다나 당 지도부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원내 지도부는 있지만 없죠 지금. 예. 그래서 오히려 혁신의 사실은 혁신을 끌고 간 동력은 새롭게 선출될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돼야 되고 그렇죠. 오히려 혁신위안은 그것을 갈 수 있는 일종의 틀과 방안을 만들어준 역할을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좀 이런 비유를 좀 하고 네. 싶네요. 뭐냐면 지금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했어요. 네. 헬기로 이송을 해야 돼. 헬기로 이송을 해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국종 교수의 그 병상으로 수술대로 데려가야 돼요. 헬기를 통해서 그 수술대로 데려가는 데까지의 역할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할 일이다.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가다가는 죽어요. 쉽게 말해서 네. 그 처치를 잘 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 처치를. 그렇죠.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라도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정말 이 정도 아니라면 나중에 윤희숙 이 혁신위가 제대로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많은 걸 벌리지 마라 이거예요. 네. 괜히 뷔페 차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진짜 맛집은요 설렁탕 딱 한 그릇 팔아요. 그 300그릇 팔기로 해서 떨어지면 물 안 타고 장사 접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윤희숙 혁신위가 그래도 이게 혁신위가 지금 4번째예요. 비대위가 7번째고 이게 무슨 당입니까 이 당이. 정말 대표하고 그 무슨 위원회 당이거나 비대위 당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체포영장 지금 집행을 받게 생겼는데 결기 하나 안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김민석이 옛날에 그 7억 원 넘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하고 영장 발부됐을 때 민주당사에 앉아가지고 농성했을 때 온통 다 나와서 당사를 애워싸고 막았어요. 의원, 당직자, 원외 당협 지구장, 위원장 할 것 없이. 만약에 윤상현에게 그런 칼끝이 겨눠지고 그 말씀드린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이 소환 대상이 되고 체포영장이 떨어진, 지금 봐서는 체포영장 청구하면 빛의 속도로 떨어지죠. 그게도 빛의 속도로 통과될 거라고요. 그러면 제발 좀 국민의힘의 결기를 보이는 그것의 어떤 맞서는 모습을 이 삼복 염천에 좀 보여라.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동시에 윤희숙 혁신위도 많은 걸 욕심내지 말고 네. 지금 이 빈사 상태에 빠진 그 환자를 정말 다음 새 대표 얼마 안 남았다고요. 8월 14일 네. 그때까지 그 수술대로 데려가는
가기 전까지 안 죽게 만들고 가급적이면 수술 받을래도 몸이 좀 회복돼야 수술을 받아요. 피 너무 흘리고 아이고 뭐 늦었어요. 이 환자는 화타도 못 살려. 이런 상태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역할을 윤희숙 위원장이 윤희숙 혁신위가 좀 해주기를 그리고 좀 하려면 뭐든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지금 36, 7도 나가는 이 삼복 염천에 삼복도 아니지 그냥 이 불볕 가마솥 더위에 고생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의원회 간 에어컨 22도로 틀어놨다 그래요. 응? 그다음에 의원들 차는 가장 비싼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전국 최고 가격으로 넣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춥게 만들어요. 그게 다 국민 세비예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그럴 때냐. 좀 거리로 나와가지고 좀 일사병 걸려서 픽픽 쓰러질 정도로 좀 투쟁 좀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윤희숙 혁신위도 사무실에서 회의만 좀 하지 말고 좀 그런 퍼포먼스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 하고 말이지. 좀 투어도 좀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모습을 더 보이는 것이 안에서 회의해가지고 뻔한 그 서류로 몇 장 나오는 그런 혁신안 만드는 데만 그 힘을 쏟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오늘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3부 모시고 이런 국방부 장관을 봐야 되느냐 볼 수 있느냐. 자, 안규백부터 시작해서 이준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혁신위원장 윤희숙 혁신위 문제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